오늘은 변화하는 북한과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변화하는 북한입니다. 북한도 전 세계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게끔 아무리 폐쇄된 국가라고 하지만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PPT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하는 결정적 원인이 바로 이 한류 확산입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제가 북한에서 살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북한은 인터넷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북한의 인터넷이 허용이 안 되느냐? 되는 것도 있습니다. 통제기관 및 중앙당을 비롯한 일부 부서들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전체에서는 인터넷이 아닌 인트라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에는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젊은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 한류가 북한에 들어오면서 확산되면서 모르던 세계를 좀 알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전에는 북한에서 과연 아무것도 몰랐느냐, 북한에는 조선중앙TV밖에 그것밖에 볼 수가 없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북한에서 가장 많이 봤던 영화가 제임스 본드 007, 영국 영화죠. 007 영화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미국 영화도 있고 영국 영화도 들어오고 러시아 영화도 들어오고 일본 영화도 들어오고 중국 영화도 북한에는 많이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왜 변하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많이 변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또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다른 문화, 그 나라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과의 언어 자체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문화라든지 정치, 경제, 문화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한류가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뭐가 가장 잘 통할까요? 우리나라에 아무리 외래어가 많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들어본 데에 의하면 대한민국 언어가 제일 잘 통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네.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리 외래어가 많다고 해도 줄임말이 많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른 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류 문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류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멸전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하고 있는 특히나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MZ세대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994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을 놓고 장마당 세대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김씨 부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충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말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기야, 오빠 이런 말을 흔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는 자기야, 오빠라는 단어보다도 동지, 동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은 동지 이런 말보다도 오빠 그리고 또는 자기야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어떻게 쓰게 됐겠습니까? 바로 한류 때문에 한류 확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오빠란 말을 전혀 안 쓰느냐? 씁니다. 전혀 안 쓴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씁니다. 혈육지간에도 오빠란 말을 쓰고요. 그리고 모르는 지간이지만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지면은 오빠란 말을 사용합니다. 전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오빠라고 하진 않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한류가 확산되면서 북한 젊은 청년들의 말투 자체도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문화뿐만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언어까지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 말투를 많이 따라하고 있는데요.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 이것을 그냥 놔두겠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말투를 남조선 어투를 괴뢰 찌꺼기, 괴뢰말 찌꺼기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2023년 1월에. 자, 평양문화보호법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표준어 하면 서울말 아닙니까? 그것처럼 북한에는 표준어라고 하면 평양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말을 괴렛말 찌꺼기라고 단정을 하고 평양문화보호법을 실행을 함으로써 평양말을 따라해라 라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이 마인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제 휴대폰입니다. 기존에는 2009년 전에는 북한에서 2009년 전에는 휴대폰 사용을 절대 금지를 시켰습니다. 잠깐 북한에서 2004년경에 휴대폰을 한 3개월간 사용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했던 당시에 김정일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3개월 만에 휴대폰을 싹 해주셨습니다. 당시 북한에 나왔던 휴대폰은 인터넷이 허용됐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과 관련돼 가지고 북한에서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명목 하에 3개월 이후에 휴대폰을 모조리 무료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 국가보위성 해외 전파 탐지국에서 자체로 북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라는 것을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최전방,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 지역에는 송출 방해 탐지기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핸드폰 허용을 2009년부터 정식 시작했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2016년에 왔는데요. 북한에서 2016년까지 살면서 저도 핸드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핸드폰이 확산이 얼마나 많이 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돈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기합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줄전화라고 하는데요. 유선으로 연결된 전화,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유선으로 연결된 전화를 띠띠띠띠 눌러가지고 집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걸어다니는 전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걸어다니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자유롭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물론 북한에서 제한된 구역에서는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도 제한된 구역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테나가 서질 않아요. 따라서 이제 시내에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 쪽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양강도 해산에 살고 있는 사람과 황해도 해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로 통화를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시간 약속을 하고 유선 전화로 통화를 했으나 지금은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면서 통화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북한에서는 핸드폰이 허용되면서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이 잦아졌다는 거죠.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몰랐던 내용들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류 변화하고 있는 그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군복무는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1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120개월입니다. 120개월을 군복무하고 오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못 알아보고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이 확산되면서 북한에 일반적으로 돈이 좀 있다 하는 군인들은 핸드폰을 또 몰래 감춰놓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젊은이들이 핸드폰 사용하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군부 조직의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기밀 유출 이런 명목하에 군인들이 핸드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나라는 근데 어느 정도는 핸드폰 사용이 허용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 핸드폰, 휴대폰이 이제 확산되면서 리어카로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거의나 이제 핸드폰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는 정보가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리어카를 끄시는 분도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지만 다 핸드폰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시장입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아요. 그리고 또 북한 현실을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내재적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북한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북한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궁금증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식의주를 보장하는 데서 식의주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시장입니다. 예,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북한에서는 기존에는 시장을 자기네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장마당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한은 현재 사회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북한 원칙도 있는데요. 그러나 1994년 김일성이가 사망한 이후에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몇백만의 아사자가 나옵니다. 예, 지금 현 시대에 굶어 죽는 아사자가 몇백만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반쪽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다 나니까 시장에 의존해서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장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북한 당국에서는 시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탄압을 했습니다. 예. 시장에 나와서 장마당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과 통제가 심했죠. 그러나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제를 하면은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은 북한 체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야 먹고 살아야지 이 당도 받들고 장군님도 모시지 않겠느냐 받들지 않겠느냐 이런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북한 체제 그때 당시 통치자였던 김정일이에게 보고가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시장을 통제는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놔줬습니다. 네, 풀어줬다는 거죠. 그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나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양에도 이렇게 통일거리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중요 도시 지방들에는 큰 시장들이 확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생존토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당이 하나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당제가 아닙니다. 북한도 역시 다당제입니다. 예. 북한 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간에도 기본적으로 국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북한도 우리와 같은 유엔 안보리 이사회 가입국입니다. 따라서 유엔 가입국으로서 북한도 국가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제가 유지되고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북한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지금쯤 북한 체제는 무너지고도 남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도 일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또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냥 사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보다도 지금은 장마당을 더 믿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마당에 의존해서 생존하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북한에서 매대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장마당들이 확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서 시장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네가 우리는 시장 경제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관리소라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시장을 관리하는 직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위원회 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 시장관리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처럼 북한에서는 시장을 본인들이 시장 경제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똑똑히 볼 수가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요, 누구나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 이
인류 역사에는 누구나 공평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저는 성악설을 좀 믿는 쪽으로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다 악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은 100%다 악입니다. 그 악을 억제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을 해가지고 그 악을 누르고 선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역시 같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자기네가 희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건 말 자체로 희망인 거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례입니다. 북한에는 이제 신흥부자들이 탄생으로써 우리나라보다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보다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진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은 북한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은 그건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국경이 봉쇄된 이후에 돈주 경제 활동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북중 국경이 우리 대한민국의 근접 지역인 이제 GP 쪽처럼 이제 철저하게 철조망을 치고 있습니다. 양강도 해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전기 철조망뿐만이 아니고 지뢰밭까지 설치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자국민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시장에서 활성화를 돼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물건들을 들여다가 북한 주민들에게 팔고 이렇게 순환적인 방법으로 장사를 해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나오는 지하 자원들을 팔아서 살아가는 형태였거든요. 따라서 석탄 채취를 해서 팔고 그리고 조개잡이, 고기잡이를 해가지고 중국으로 팔아가지고 외화벌이 수단이었죠. 그런 것이 이제 코로나 시국이 들어서면서 국경이 봉쇄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에서 돈이 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은 중국과 무역, 밀수 이런 것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구조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북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교육을 저희가 또 떼어낼 수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국민대 대학이기 때문에 자, 북한은 원래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11년제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면서 12년제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북한에서 교육 또는 군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따라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인민학교,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입니다. 인민학교 6학년까지 있고 그리고 중학교 다시 말씀드리면 인민학교 4학년까지 다녔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 다니는 이런 10년제 그리고 교육전 초기 교육인 유치원이라고 해서 1년 해가지고 11년 의무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지금 현재 333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처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의무 교육 전 1년 무료 교육 해가지고 12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서는 12년제 의무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인재, 영재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연구팀이라든지 그리고 해커팀 이런 것들은 어릴 초기 교육부터 따로 국가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따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교육을 해도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북한 체제에 필요한 인재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변화하는 북한에서 농촌 경제의 붕괴인데요. 자,
농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트랙터가 있기랍니까? 뭐 트랙터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우집에 가서 고기를 먹는 일이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소가 농사를 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소를 잡아먹으면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소 한 마리의 목숨값이 사람의 목숨값과 똑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북한에서는 인민경제 계획을 실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국가경제관리 체제였습니다. 국가관리 경제 체계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식량난 극복을 위한 농업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 포존 담당제, 협동농장 경영 활동 확대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2023년부터는 식량난 부족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12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에서는 식량난, 지금 현 시대에 먹는 것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 사회의 변화의 특징을 보면은 사회 변화의 신호에는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것은 아니고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사회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김정은이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이 이 북한 체제,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감지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 혼자, 북한의 김정은이 혼자 나라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정보기관들에서도 역시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변화하는 제도에 북한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지 못하게끔 억제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변화의 흐름에 국가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많은 통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있었던 국가보위성을 비롯하여 인민보안성 그리고 청년동맹 조직도 다 통제기관들입니다. 당기관도 통제기관이고요. 모든 조직들이 통제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통제기관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 변화하는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변화하는 북한, 지금 현재 북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우리가 북한은 변하지도 않고 저 지금 상태로 계속 살고 있다. 1950년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이후로 북한은 다른 체제에서, 다른 영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변했느냐? 라는 거 많은 의심을 했었는데요. 전의 이야기 내용은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았다면요. 파트 2는 바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화하지 않는 북한입니다. 자,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입니다. 자, 북한 하면 인권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내놓고 북한을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누구나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저도 얼마 전까지는 평택에 살다가 오산으로 이사를 갔지만 사소한 곳에도 저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반도 반켠에 살고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 정치 참여, 언론 자유, 종교 자유 없습니다.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북한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좋은 북한 가셔야죠. 사람의 것도 선택의 자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어떻게 북한에 있느냐?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 북한에 그렇다고 정치 참여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강압적으로 한다는 거죠. 북한에도 선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를 북한에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100%예요. 99.998%? 뭐 이게 뭐 나올 확률이 과연 어느 정도 이렇게 이 세계 이 지구상에 그런 표 차이 그리고 그런 확률이 나올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치 참여 역시도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우리나라에 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예. 사람을 하나 뭐 매장시키자꾸나 하면은 우리 얼마든지 언론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의 모든 언론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통제하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말할 가치조차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더 말해야 잔소리죠. 종교의 자유는 말할 수가 없죠.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명분 하에 사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당 사건들을 제가 여러 차례 간증을 가서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지하교회당 사건을 비롯한 이런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잡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사형,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북한에는 오로지 하나님은 김씨부자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와서 천주교라든지 기독교에 가서 예배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더라. 교회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북한 주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가 믿을 만한 신을 가서 믿느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거는 보여주기 명분이죠. 해외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에 의해서 북한은 자기는 정상적인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도 교회가 다 있다. 누구나 와서 믿고 따르게끔 할 수 있다. 따르게끔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것이 북한의 전체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통제와 탄압은 지금 이 시간도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입니다. 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제 감시와 통제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파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지금 MZ 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의 인식, 마인드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와 감시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유튜버들을 보면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느꼈는데요. 외국 유튜버들을 보면은 해외에서 북한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온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북한도 정상적인 국가이고 정상적인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하는 해외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해외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북한의 영상이 북한의 현실이 퍼져 있다라는 것은 북한에서 허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몰래 찍어서 이제 공개한 사람들도 있던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북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이 북한의 영상들을 보면은 꽤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북한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들도 통제하고 있는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야 더 말할 거 있겠습니까? 말 자체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북한 젊은이들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의 MZ 세대들이 마인드가 제가 많이 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 바로 이제 한류. 예. 한류를 보긴 봅니다. 보는데 통제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보는데 통제를 합니다. 그러나 통제하는 속에서도 볼 사람들은 몰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보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젊은이들 속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한류를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또는 청년교양보장법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한류를 보는 것을 철저하게 완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북한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이 사상이 많이 변할 수가 있고 마인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북한의 통제 방법도 날이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핫했던 최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젊은 청년들이 오징어 게임을 본 청년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인류 역사에 이것이 가장 허용될 수가 있을까요? 드라마를 봤다고 해서 사용하는 국가 또는 민족? 참 그렇지만 드라마를 봤다고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도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형을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에 천추만대 진짜 이걸 우리가 흔히 북한을 보고 있는 것보다 지금 북한 현실은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북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고 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탈북민들의 탈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국경을 아예 봉쇄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북한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탈북하신 분들,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살던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탈북을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하나원의 탈북민이 5, 6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있다고 합니다. 그 있는 사람들마저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중국에서 사시던 분들 또는 러시아에서 사시던 분들이 오셨다고 합니다. 실제 북한에서 사시던 분들이 온 사례는 지금 현재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정은 정권의 공포 정치와 현실의 허구성이 드러나면서 북한 엘리트들의 해외 망명을 비롯하여 평양에서도 이제 탈북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2.19 참사라든지 태영호 공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탈북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북한이 철저하게 국경을 통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오는 사례는 거의 제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제 탈북을 왜 더욱더 통제하고 있느냐? 잘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최근에는 2개 국가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개 국가론을 이야기하면서 적대적인 2개 국가론, 북과 남은 서로 다른 국가이면 우린 같은 민족도 아니다라고 김정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최근에도 뉴스에도 나왔지만 2명의 젊은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 오던 젊은이들을 체포해서 장성택이를 죽일 때 사용했던 고사 기관총으로 1인 90발씩 쏴서 사형을 하는 이런 천추의 용서 못할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김정은이는 최근에 들어서 적대적인 2개 국가론을 내놓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2개 국가론을 내놓은 김정은이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 너네도 그렇게 살아 우리도 이렇게 살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에 저희는 호응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인데요. 이것 역시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도 역시 같습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대화, 그리고 또 한민족을 외치고 본인들 북한의 상황이 불리하면은 우리는 대화하자, 한국과 대화하자. 그리고 또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외치고 또 뒤에서는 전쟁 준비에 미쳐 날뛰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요거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물론 대북 전단도 있지만 대북 확성기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1군단과 5군단
그리고 또 2군단의 경우에는 대북 확성기를 듣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상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북 전단이나 대북 확성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군인들의 김정은의 지시,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도발을 자제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서 우리가 핵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김정일도 그랬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도 역시 같지 않습니까? 대칭 전력에는 우리 대한민국과 안 된다는 것을 북한은 분명히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비대칭 전력의 힘을 써가지고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비대칭 전력의 힘을 쏟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김정은이 러시아의 파병, 러시아 파병이라고 하지 맙시다. 돈을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용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나라 군복도 못 입고 싸우는 북한 젊은이들 참 불쌍한데요. 대칭 전력이 자기네와 우리 대한민국과 대칭 전력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서는 러시아에 이렇게 용병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대칭 전력을 조금 현대화하기 위한데 몰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도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핵을 어마어마하게 비교하고 있는 러시아 자체도 핵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핵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북한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따라서 김정은이는 대칭 전력을 좀 더 현대화하기 위한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찰 위성을 쌓아올린다. 그것 때문에도 지금 정찰 위성이 작년이죠. 2024년 그리고 또 2023년에도 북한에서는 정찰 위성을 몇 기 쌓아올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김정은이는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 및 핵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2023년 1월 1일 관련 부서에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근접 지역인 연평도 앞바다인 옹진과 강령을 비롯한 이런 해안포 부대들의 전술핵 탑재 가능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전격적으로 실전 배치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는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압박함으로써 핵 보유국 지위와 그리고 또 대외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변화하지 않는 북한. 여기서 놓고 봤을 때 대외선전입니다. 우리가 북한군을 무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전쟁 국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휴전 중이지 종전협정을 맺은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보여주기식 군사 퍼레이드를 시도 없이 가끔 자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는요 그냥 보여주기 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북한의 측면에서 놓고 볼 때 강력한 사상 통제와 공포 정치로 체제 공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날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경제난에 불구하고 전국가 역량을 투입하여 무력 증강에만 미쳐 날뛰고 있는 김정은 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핵 보유를 통한 김정은 정권의 영구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현재 본인의 독재 왕국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변화하는 북한과 변화하지 않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은 분명히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 대상임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호불호가 갈리고 있고 요즘 젊은 세대들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MZ 세대들 속에서는 통일을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먼 훗날에 우리 후대들에게 떳떳한 우리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통일을 무조건 언젠가는 실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은 영토의 크기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융성 번영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큰 목표이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통일은 꼭 언젠가는 실현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에는 갑작스러운 통일이냐 적화 통일이냐 흡수 통일이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갑작스러운 통일보다도 체계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통일 방안이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